제5의 계절. 제목 본다는 것의 의미. 부제 지수합풍. 우주는 138억 년 전에 한 점으로부터 빅뱅에 의하여 탄생하였다. 지금도 우주는 팽창하고 있고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영원히 팽창을 계속할 것이다. 탄생 이후 1초 사이에 모든 물질이 구성되었으며 구성된 물질은 대부분 수소, 산소, 탄소, 질소 등의 주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 우주는 미시세계인 원자와 인간과 같은 거시세계로 나누어져 상생과 소멸을 거듭하면서 조화로운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우주의 모든 만물은 이런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상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최소 단위인 원자를 알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적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림의 부제인 지수합풍은 일체의 모든 만물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 원자와 동일시되는 개념으로 우주 만물은 지수합풍의 이합집산으로 생감매를 반복하면서 구성되고 있다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으며 영원히 반복되고 있음을 또한 나타내고 있다. 빨강은 하늘, 파랑은 수를, 노랑은 질을 표현하고 있으며 지름의 깊이는 바탕색인 파랑과 빨강을 5배 이상 천천히 올린 반복 작업을 거쳐 색감의 깊이가 더해져 생명의 신비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의미는 빛이 대상과 만나 반사되어서 눈의 망망을 거쳐 시선을 통과하여 뇌로 전달되어 인식되는 과정이지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으며 오차 내지 편차가 많으니 과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물이 전체가 아니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오히려 더 본질에 가까움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나무를 통한 생명의 탄생과 소멸에 대해 줄기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뿌리 부분의 본질적인 의미와 더 나아가 나무라는 전체로서의 식물의 인식은 바람, 햇빛, 물 등에 의지할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와 산소라는 순환적인 요소를 만들어냄으로써 상생의 의미를 또한 지니고 있다. 이것을 어떤 새롭고 곡창적인 조형언어로 구사하여 표현할 것인가는 작가의 내면적인 힘과 역량에 달려 있으므로 오직 노력을 통해 극복하고자 한다. 나무의 뿌리는 서로 다른 뿌리와 나무의 가지는 가지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뿌리와 가지는 일체로 한 몸이지만 보임과 보이지 않으므로 각각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나무는 또한 나무 홀로 존재하지도 않으며 눈에 보이는 동일한 나무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에 의해 생명이 유지되고 함께 함으로써 우리 인간 세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는 둘이 아니라 하나이며 눈에 보이는 형태만 다를 뿐 생명이라는 본질은 동일하며 지구라는 좁은 의미에서도 48억 년 속에서 진화를 거듭해온 모든 물질, 즉 동식물, 미생물, 바이러스 등의 기운도 똑같으며 생명으로서의 가치도 모두 평등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문학이나 음악과 달리 그림의 조형화 작업은 작가 자신의 경험과 사고와 철학 등 감성과 영감을 제한된 화면 혹은 공간에 함축적이며 간결하게 구사히 하는 제한성이 미술의 근원적인 속성이기에 본다는 것의 의미의 작품은 단순한 구성과 색감으로 표현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절제된 조형언어로 카타르시스적인 공감을 이루어내야만이 작가로서의 존재 가치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카타르시스적인 소통이 가능한 독창성과 직관적인 조형언어를 계속해서 찾아가고 있다고 봐야 한다. 나무를 통해 일어나는 영감을 작업 노트에 그때마다 놓치지 않고 에스키스하면서 영감과 주제의식을 소통 가능한 조형언어로 화면에 녹여두는 작업을 꾸준히 해나가야 하며 그동안 터득했던 경험적 바탕과 철학적, 종교적, 과학적 사고로 현재의 약간의 설명적 언어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가감히 버려나감으로써 더 단순하고 감성적인 새로운 조형 언어로 주제의식에 부응한다면 독창적인 그림 세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본다. 제5의 계절. 생성과 소멸. 부제 우주의 이야기.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이 무릎에 우리는 답을 해야 한다. 아니, 답을 찾아야 한다. 미술은 현재 사고의 산물인 철학과 감성, 영감, 우주의 원리 등 진리를 제한된 공간에 시각화하는 작업이다. 문학이나 음악과 달리 미술의 조형화 작업은 작가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모든 사고와 자신의 경험을 통해 터득한 원리 내지 진리를 한정한 화면 및 공간에 융합해 함축적이며 간결한 조형언어로 구사해야 한다는 제한성이 미술의 근원적인 속성이다. 작품 생성과 소멸은 이러한 우주와 살아있는 모든 것의 생명의 원리를 화면에 함축적으로 표현하려고 하였다. 양과 음으로 표현되는 빨강과 파랑 색감의 극도의 대비를 통해 생명의 무한한 영속성과 죽음과 삶도 하나라는 우주의 원리를 한 화면에 표현하고자 노력하였다.
이것은 동양의 노자사상 및 선불교의 직관과 그 깨를 같이 하고 있으며 예술 철학으로서 작가의 인정과 예술 정신을 강조한 해겔의 미학론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카타르시스적 소통이 가능한 작가 자신만의 독창적이며 직관적인 조형 언어를 찾아야만 하는 긴 여정이 남아있지만 작가는 시대를 앞서가며 슬픔과 기쁨을 포인하면서 영감을 보는 자에게 반드시 보여주어야 한다. 예술의 가치 내지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한 고뇌와 고통은 진정한 창조에 도달하고자 갈망하는 예술가의 비극적인 아름다움이다. 철학적 사고와 우주 생명의 진리에 전착한 작가에게는 난해한 지나치게 선명적인 언어를 화면에 늘어놓는 오류를 범하기가 십상이다. 따라서 작가는 자신만의 주제에 천착하여 이론적 바탕과 철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독창적인 사고의 결과물인 직관적인 조형 언어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 주제의식에 맞는 단순하고 감성적인 조형 언어를 강력하게 분화할 수만 있다면 감동을 불러오리라 확신한다. 사계의 꿈. 제목 카오스. 부제 혼돈의 시대. 코비드19. 코로나로 인한 대변형의 시대에 우리 인간은 무엇을 해야만 하나? 본 작품의 키워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 의해 파괴되는 인간의 본성과 그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피해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을 찾아서 이 작품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태풍 아래 모든 것을 삼킬 듯한 바람과 강물을 바라보면서 벌거벗은 인간들의 나약함을 표현하였지만 이 역경을 헤쳐나가기 위한 굳은 의지도 가지고 있음을 화면에 녹여내고자 하였다. 강인한 생명력의 녹색을 의식적으로 사용하였으며 강렬한 터치로 혼돈의 세상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가는 오직 자신만의 독창적인 조형 언어를 극도로 제한된 화면에 절제된 언어로 구사하여야만 공감을 이뤄낼 수 있다. 그러므로 작가의 존재 가치를 확보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은 그런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사계의 작품은 인간과 사물에 대해 끊임없이 간조하고 그 본질에 대해 사고의 영역을 넓힌과 동시에 보이지 않는 사물에 대해서 더 깊이 성찰하고자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여기에 더 나아가 현재 작업의 주제인 우주 및 생명의 기원에 대해 탐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프랑스 철학자 베르고송의 알랑비탈, 즉 생명의 도약의 개념이 이러한 사유를 하게끔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향후 그림이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 철학적 이론의 바탕이 되었다. 인간, 사물, 우주 그리고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인 나. 혼돈의 시대에 나를 알고 나를 극복해야만이 진정한 예술가로 거듭 탄생할 수가 있으며 모든 것을 극복했다고 확신하는 날 그것은 증명되리라고 본다.